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혹시 긴꼬리 투구새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때 멸종위기 등급에 분류될 정도로 개체수가 급감했었는데요. 최근 친환경 농법이 확산되면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 전쯤 모내기를 마친 칠곡군 기산면의 한 논입니다. 논바닥에 올챙이 같기도 하고 바퀴벌레 같기도 한 독특한 모습의 생물체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카메라를 물속에 넣어봤더니 투구 모양의 긴꼬리가 달려있다고 이름이 붙여진 바로 긴꼬리 투구새우입니다. 한때 멸종위기 등급으로 분류됐던 긴꼬리 투구새우는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0년 초 농약 사용을 중단하고 친환경 기법으로 바꾼 뒤 2, 3년이 지나면서부터 긴꼬리 투구새우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한 10년 가까이 전부터 가끔 이렇게 한 마리씩, 여러 마리씩 이렇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친환경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긴꼬리 투구새우는 추위나 건조에 강해 물 밖에서 알 상태로 몇 년을 버티다가도 물을 만나면 다시 부화를 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합니다. 고생된 모습 그대로 3억 년을 살아와서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렸지만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고작 최근 몇십 년 사이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없으면, 개체마다 유전적으로 차이들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외부의 어떤 병원체가 유입이 되거나 어떤 특수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 급작스럽게 그 비슷한 유전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은 한순간에 멸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친환경 농법이 자칫 세상에서 사라질 뻔한 멸종위기종을 자연 속으로 다시 되돌려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올해 초 일부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뒤 보이스피싱 등 전화 금융 사기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사상 최초로 전 금융기관이 대국민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대구은행 옥산동 지점에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60대 남성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계좌가 도용돼 70억대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면서 추가 인출을 막기 위해 거래은행의 돈을 잊지도 않은 국민 안심 계좌로 송금하라는 검찰청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의 만류가 아니었으면 4천만 원을 고스란히 빼앗길 뻔했습니다. 전화를 끊지를 말고 은행 직원, 창구 직원의 말을 믿지 말고 무조건 돈을 빼서 송금을 해야 이 급한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전화 금융 사기가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화 금융 사기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1년 사이 4천여 건 더 늘었고 올해는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여파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의 핵심이 되는 소위 대포 통장 발급처는 농협과 농협 단위조합이 가장 많았고 우체국과 새마을 금고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권사에도 대포 통장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초로 전 금융기관이 금융 사기 조직과 전쟁을 선포하고 전화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이 조사, 수사 등을 구실 삼아서 통장의 비밀번호, 자금 이체의 그 실제 이행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 절대 당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은 통장을 사고 파는 것은 불법 행위라면서 금융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거나 133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새누리당이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출에 개입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이어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에도 노골적으로 개입해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일부 시군의회는 이미 당 차원에서 의장을 내정한 곳도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법상 3일간의 개원 공고 규정도 무시한 채 오는 1일 급작스럽게 제7대 의회를 개원하기로 한 문경시 의회. 의장단 선거에 지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개입해 이미 의장을 지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조상님한테 전화해갖고 오늘 도와주라고
옥천마을에서 당선됐는데 국회의원이 직접 전화했는데 거부를 못하겠다. 영주시 의회는 이미 새누리당 차원에서 의장을 내정했습니다. 새누리당 기초의원협의회란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의장을 추대한 겁니다. 시의원 14명 중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장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출마하신 분 4분 놔두고요. 우리가 모여서 의장을 그렇게 박찬원 의원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주시 의회 역시 새누리당 기초의원협의회에서 경선을 통해 사실상 의장을 뽑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 무소속 의원은 사선의 최다선 의원인데도 지금껏 상임위원장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권한을 의원들한테 맡긴 걸 갖다 자기들이 새누리당에서 맡은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들끼리 독식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행이죠. 새누리당이 경북도의회에 이어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까지 개입하면서 지방자치를 훼손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와 경북 교육감이 내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대구교육청은 내일 오후 3시 대구시 용산동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우동기 교육감 취임식을 엽니다. 내일 취임식은 세월호 참사 등을 고려해 외부 인사 없이 매달 실시하는 통합 전달회의 형식으로 취임 선사와 취임사 등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도 내일 오전 10시 경북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이영우 교육감 취임식을 여는데 역시 세월호 참사 등을 고려해 교육청 직원과 가족만 초청해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내일 경주에서 개막돼 12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는 전국 13개 국공립극단 가운데 경주 시립극단과 국립극단 등 10개 극단이 참가합니다. 올해로 5번째인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은 해마다 관람객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인천공항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KTX를 오늘부터 매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직결 KTX는 매일 동대구역에서 인천공항 방면 6차례, 인천공항에서 동대구역 방면으로 7차례 운행될 예정이고 2시간 50분이 소요됩니다. 인천공항 직결 KTX 비용은 주중에는 5만 1,000원, 주말에는 5만 4,800원입니다. 청도 남성현역에 오늘부터 무궁화호 열차 4편이 추가로 정차하기로 해 소싸움장과 와인터널, 불빛 축제장 등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게 됐습니다. 추가 정차는 낮 시간대에 서울, 부산 간을 운행하는 열차 2편이며 기존의 4편과 더불어 앞으로 총 8편의 무궁화호 열차가 남성현역에 정차합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동은 28도로 어제만큼 더운 데다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고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는 현재 20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8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안동과 청송 28도 예상되고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울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이번 주 후반부터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